안녕하세요. 곽길섭 북한정론TV 김정은 대해부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김정은이 내심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김정일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김정은이 겉으로는 김정일 정권 개성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정일로부터 벗어나려는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정은이 이렇게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 내적 심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DNA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캐릭터, 성격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격 형성 과정을 제대로 안다면 그를 잘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잘 상대해 나갈 수 있다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의 심리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국제 정치학도 국가와 국가 레짐 차원뿐만 아니라 지도자 개인 차원의 분석도 중요한 연구 테마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독재자 히틀러의 유태인 대학 학살과 2차 세계대전 도발도 국제 정치 역학 측면이 아니라 엄격하고 난폭한 술주정명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화가가 되고 싶은 꿈까지 접은 어린 시절의 불우했던 성장 환경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판단하는 연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1인 독재 체제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심리구조 분석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관한 정보는 그야말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은 그야말로 피상적인 것이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거나 숨겨야 할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용한 첩보와 공개 정보를 현민경과 같은 눈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퍼즐을 계속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관찰해 오고 있는 김정은의 내적 심리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콤플렉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콤플렉스에 대해서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콤플렉스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콤플렉스를 잘 성화 발전시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좋은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콤플렉스는 열등감과 충동성도 자극하지만 우월감과 대한의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김정은의 콤플렉스는 대략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서자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차남 콤플렉스,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서자 콤플렉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로 인해서
서자에 대한 차별 문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소설 홍길동전에서 아비를 아비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하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는 주인공의 한매탄 하소영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서러움, 서자 콤플렉스를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명대사였죠. 김정은이 바로 이런 서자 출신입니다. 김정은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의 소생이죠. 그것도 북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본 조총련 출신의 무용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외조부 고경택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밀항한 후에 일본 군수업체 간부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백두산 줄기가 아닙니다. 한라산, 후지산 줄기가 더 맞는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친일파, 토착 외국의 자식입니다. 만일 김정은이 김정일의 자식만 아니었다면 북한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출신 성분입니다. 과거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난 김정일도 후계자로 지명된 뒤 김일성의 항일 혁명 정토의 계승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 출생으로 출생지를 조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김일성에게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생활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1984년생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게 1994년이니 약 10년 동안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 10년 기간은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권력을 거의 다 물려주고 뒷방늙은이로 이렇게 생활하던 시기였습니다. 김정은을 손주로 인정했다면 한참 기여해 줄 시기였죠. 그러나 김정은은 불행하게도 할아버지 김일성의 품이 아니라 지방의 원산 창성과 같은 초대소에서 요리사, 경호원들과 같이 놀며 지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 있을 때 한 번도 공교육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였겠습니까?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북한은 김정은을 김일성과 닮은 지도자라는 우상화를 강력하게 지금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김정은이 백두산을 주구장창 찾고 선전 매체들은 주민들에게 백두 형통론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고영희를 건너뛰고 부인 이설주를 띄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또한 김정은은 서자인데다가 삼형제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형인 김정남과 김정철의 신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김정일이 낙점을 받기는 했지만은 경쟁심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불안 심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지난해 김정남 암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복형이 해외로 떠들며 권력에 관심이 없음을 수시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 그를 암살하는 상시명령, 이른바 스탠딩 오더를 하달해 놓았고 결국은 실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잠재적인 정적을 제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이 자리에 있던 서자, 막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는 행위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형인 김정철도 예외가 될 순 없었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철의 관계는 그리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다. 일과 주엉에 빠져 사는 김정일을 곁에서 밀착 보좌하면서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어머니 고영희의 입장에서는 김정철이 장남인데다가 성격도 유선해서 후계자감으로 생각했다는 첩보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통상 김정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유약한 성격을 듭니다만 어머니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으로 비춰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고영희 최측근이자 당정군 인사를 주무르는 당 조직부의 양대축인 이재강과 이용철 제1부부장이 공교롭게도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2009년에 동시에 연이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위층이 사망할 경우 북한에서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예우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심정을 굳혀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재강의 경우에는 80세의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대인 0시 45분에 자동차를 그것도 직접 몰다가 사망하였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암살 공작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김정철이 김정일 사망 후 아버지 빈수의 모습을 일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중음악에 계속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권력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동생과 주변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키려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사에서 서자 콤플렉스를 가진 대표적인 왕으로 선조와 영조를 꼽습니다. 조선의 14대 왕 선조는 적장자가 아닌 방계, 즉 후궁의 셋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최초의 임금입니다. 어린 시절 총명했던 선조는 내재된 콤플렉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선의 운명을 풍전등화로 몰고 간 무능한 군주의 대표적인 심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궁궐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져 죽인 21대 왕 영조는 콤플렉스를 잘 극복해서 태평성대를 구가한 대표적인 성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프로이드 학파의 대가 알프레드 애들러가 강조한 것처럼 우월을 향한 노력은 열등감을 보상하는 욕구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은 서자이자 막내라는 비련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콤플렉스와 야망을 지닌 성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군의 모습으로 때로는 전략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 시간이 길면은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도 가능한 15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주에 김정은의 내적 심리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제 방송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